장기 여행은 장소를 옮길 일이 많아 교통편이나 숙소 같은 정보를 직접 찾거나 무거운 여행 가방을 수시로 들고 다니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즐기려고 간 여행인데 뭐가 이리 힘든지 본격적으로 즐기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직접 정보를 찾거나 짐을 수시로 들고 다니는 불편함 없이 여러 관광지를 다니며 크루즈 선 내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예약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고 무거운 짐을 크루즈 선상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힘이 빠질 일도 없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다 위의 리조트라 불리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국내에서 크게 인기 있는 여행은 아닌데요. 하지만 외국, 특히나 북미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크루즈 여행을 아시는 분들도 보통 미드나 심슨 같은 북미의 유명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만큼 크루즈 여행은 북미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북미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이토록 성행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북미에서 크루즈 여행이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 웅장한 외관과 호화로운 그 자체인 시설을 갖춘 크루즈 여행은 부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 전의 인기에 비해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던지 1977년 크루즈 업계를 살린 텔레비전 드라마 러브보트가 방영됩니다. 워낙 큰 인기를 끌어 9년 동안이나 방영된 시리즈인데요. 러브보트는 크루즈 여객선인 퍼시픽 프린세스를 배경으로 승객과 승무원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크루즈 여행은 더 이상 부자들의 한정적인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가보고 싶은 대중적인 여행이 되었죠. 국내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크루즈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2024년 국내 여행 트렌드 조사에서 무려 82.5%의 인원이 크루즈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크루즈의 인지도와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이겠죠. 그럼 국내에 가볼 만한 크루즈 여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에 홋카이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오타루부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가 있는 아오모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 있습니다. 롯데관광에서 진행하는 2024 추석 크루즈 특별 전세선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며 9월 12일부터 17일 5박 6일간 속초부터 오타루, 아오모리를 지나 다시 속초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속초를 지나 첫 번째로 들리는 오타루는 아름다운 야경의 운하와 역사적인 건조물로 홋카이도의 관광 도시로 유명한데요. 잊지 못할 야경이 펼쳐진 운하에서 보는 과거가 느껴지는 건조물은 평생 간직할 추억을 선사해줍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장소는 아오모리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와 이에 꿀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을 보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죠. 아오모리까지 관광이 끝나면 아쉽게도 크루즈 여행은 끝이 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대만부터 일본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출발 대만 일본 크루즈 7일 코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며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기lun부터 고운 모래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미야코지마,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인데요. 처음으로 도착할 기lun은 대만 북부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멋진 야경 속에서 대만의 전통적인 요리를 먹으며 음식 투어를 즐길 수 있죠. 맛있게 음식 투어를 즐긴 후 배에서 약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미야코지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크루즈선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아름다운 백사장과 에메랄드 빛의 바다는 미야코 블루라는 명칭이 따로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황홀한 광경을 보여준 미야코지마를 지나 마지막으로 찾아간 장소는 오키나와입니다. 크루즈 여행 코스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소라 그런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는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이죠. 두 크루즈 여행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크루즈선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코스타 세레나호인데요. 이 선박은 크루즈선 건조 세계 1위 회사인 핀칸티에르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 대부분이 사용하는 크루즈선입니다. 이 크루즈선은 총 14층으로 이루어져 웬만한 건물보다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내부 시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크루즈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 홀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여행의 시작을 실감하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벤트나 각종 공연도 메인 홀에서 진행되고 자주 지나야 하기에 꼭 기억해둬야 하는 장소이죠. 다음으로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 선박에는 총 4개의 실내외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겠네요. 수영장 이외에도 스파나 스포츠 시설도 있으니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타 세레나호에는 여행 동안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줄 무료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메인 레스토랑인 케레스와 베스타, 그리고 뷔페 레스토랑이 각각 3층과 4층 그리고 9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매일 밤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1,400명이 동시 관람 가능한 3층 규모의 지오베 대극장에서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좌석은 선착순이니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요. 좋은 부대 시설만큼이나 객실도 상당한데요. 총 5가지의 객실이 있으며 기본 2인부터 최대 4인까지 사용 가능한 객실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내측 객실부터 창문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 객실, 테라스 문을 열고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발코니 객실, 그리고 개인 테라스가 있는 미니 스위트부터 그랜드 스위트까지 하나하나 고급스러운 호텔이라 해도 될 수준인데요. 각 객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담당 승무원이 청소를 해주고 TV, 전화기, 옷장, 미니바 등 공통적으로 비치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겠네요. 또한 유료 서비스로 인터넷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다 위의 리조트라 불리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힘이 빠져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는데 크루즈 여행을 가면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이 좋은 여행을 이제 알았다니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